오늘은 그 141페이지 8전가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전가는 그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상을 말합니다. 그 상하 간지가 동일한 가가 두 개씩 있으면서 천지반에 극이 없으면 그 8전가가 되는데, 그 사선으로 극하는 그 요극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지금 일가하고 이 삼가, 이 삼가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이과하고 또 이렇게 사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팔전과는 일과하고 상과가 똑같고 이렇게 이과하고 사과하고 똑같아서 결국은 과가 두 개밖에 안 남죠. 그 다음에 지금 경일간이고 이 신이 일진데, 결국은 경의 기궁이 신이니까 지금 일과하고 상과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과하고 상과가 어떻게 보면 그 주객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어떤 목적사의 관계인데, 또는 어떤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점친다고 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인데, 이게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와 남의 다른 사람이 똑같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어떤 정단을 할 때, 그 어떤 목적사를 점할 때 이 좋은 어떤 정단으로 해서 팔정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좀 상당히 드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상이니까 당연히 두 사람이 어떤 동업사를 점치거나 어떤 걸 할 때, 두 사람이 일을 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그런 정단이 잘 안 나오고, 이 팔정가는 이 사과의 상황에서 이 두 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 별채가하고 비슷한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별채가에서 그 똑같은 가가 두 개 있어가지고 사가가 삼가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가가 두 가가 되다 보니까 뭔가 별채가보다도 좀 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일단 점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뭐 사가 삼전에서 길장 길신이 있으면, 그리고 뒷장 길신이 있고 일관이 생을 받으면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 그렇게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점을 이렇게 치실 때 이제 팔정가가 나오면 일단 그 사과가 정상인데 두 가밖에 안 나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전의 상황에서 길신길장이 있어서 일관을 생해 주는지 그 여부를 잘 판단해서 이렇게 정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팔정가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팔정가 형태하고 그 유박 불수격, 그 유박 불수격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독격격의 형태하고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박 불수격하고 독격격은 다음에 설명하고, 일단 팔정가에서 그 팔정가 형태하고 또 삼전으로 올리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팔정가는 그 일간이 양일이냐 음일이냐에 따라서 그 초전으로 발용시키는 게 다릅니다, 방법이. 그래서 정단일이 양일이면 그 여기 일간 상신 있죠? 이 해에서 그 순행하여 세 번째 오행을 초전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해에서 순행해서 세 번째 오행이면 해자축이 되겠죠? 해자축. 그러니까 해에서 순행해서 세 칸이니까 해자축. 그러니까 이 축이 그 세 번째 오행이죠. 그래서 여기 축을 초전으로 발령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음일이다. 음일이면
이 사과 상신에서, 그러니까 여기 인이 사과 상신이죠. 여기서 역행해서 세 번째 오행을 초전을 삼습니다. 그럼 여기서 역행하면 어떻게 되죠? 인에서 역행하면 인에서 역행하면 축 자가 되겠죠. 이 자를 초전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이렇게 양일이면 일간 상신에서 순행해서 앞으로 세 번째 이 축을 초전을 발령시키고, 만약에 여기가 뭐 신금이어 가지고 음일이었다 그러면 사과 상신 이렇게 인해서 역행해서 세 번째 오행을 초전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인해서 역행하면 인축자 해서 자가 초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전과 말전은 모두 일간상신을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여기 해하고 해가 있죠. 그거는 여기 일간상신, 일간상신을 취해서 이렇게 중전과 말전으로 삼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간이 양일이냐 음일이냐에 따라서 그 초전으로 발령시키는 방법,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팔정가는 이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목적사를 도모하는 형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에 길신과 길장이 보이면 좋은데,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흉신과 흉장이 보이면 계간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박 불수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유박 불수격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팔정가에서 이렇게 한 부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천장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장에 지금 여기 천우가 보이잖아요. 천우 또는 육합, 태음, 현무, 이런 게 보이면 남녀간에 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상이에요. 그러니까 팔정가의 뜻이 그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동체가 되는 상인데, 이 천장에서, 삼전의 천장에서 뭐 천우나 육합, 태음, 현무가 뜨면 이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그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일하면 좋잖아요. 근데 처녀 총각도 아니고 유부남 유부녀가 잘못하면 일심동체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우나 육합, 태음, 현무가 뜨면 그 유부남 유부녀가 함께 뭐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꼭 공식적으로만 그 미팅을 하고, 그 따로 그 회사 밖에서 만나서 업무를 계속 그 이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밀실에서 뭐 일을 해야 된다 하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서로 일심동체가 되는 상이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주로 그 유부남 유부녀 사이는 색정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잘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천우나 육합, 태음, 현무가 뜨면 아, 이게 그런 상황이구나, 이거를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덕족격이라고 있습니다. 이 덕족격은 그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격이다 해서 덕족격이에요. 덕족격,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삼전이 유, 유 똑같죠? 그리고 간상신하고 지상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유로만 돼 있죠? 일간 입장에서 보면, 일간 기토 입장에서 보면 내 기운이 전부 설계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 않겠죠? 뭐 사주 명리학에서는 일간이 신강하면 설계시키는 것을 상당히 좋게 보잖아요.
근데 유기묘에서는 일간이 신강하건 신약하건 이렇게 설계시키는 건 좋지 않아요. 식신생재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지금 일간이 음일이잖아요. 음일이면 그 초전으로 발령시키는 게 일간상신에서 역행에서 세 번째 있는 오행을 초전으로 발령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해에서 역행하면 그 다음에 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유가 되죠. 그래서 유가 이렇게 초전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팔정가는 중장한 말전이 그 일간상신이 되는 거죠. 일간상신이. 그러니까 일간상신이 유니까 당연히 중장한 말전도 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3전이 전부 유가 됐는데, 이거는 720가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과이다. 그러니까 잘 안 나오겠죠. 이게 나오려면 기밀날 점을 쳐가지고 월장이 신인데 뭐 오시에 점을 했다든지, 또는 월장이 유인데 미시에 점을 한 이런 특수한 경우, 딱 정해진 날 아니면 이 독촉격은 잘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촉격이 나오면 그 뭔가 목적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서 분리하겠죠. 다리가 그 한쪽 다리 들고 한쪽 다리로만 뛴다고 생각하면 그 우리가 빨리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다리로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 상인데, 그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로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빨리 갈 수도 없고 금방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나왔다, 이런 정단이 나오면 그 움직이면은 불리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좋겠죠.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가가 나오면 그 일심동체의 상이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금가는 그 자인격하고 자신격으로 나눠요. 이 자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스로 뭔가 자신만만한 그런 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간이 양일이면 그걸 자인격이라고 하고, 음일이면 자신격이라고 합니다. 자신격은 좀 불리한 환경에서 좀 자신이 없는 걸 말해요. 그걸 자신격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인격은 스스로 자신만만한 거, 양일에 그걸 말하는데, 이 보금가가는 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천간과 지지가 다 똑같아요. 여기 천지반도 보면 인 밑에 인이 있고 축 밑에 축이 있죠. 그러니까 그 월장하고 이 정단 시간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보면 월장이 오인데 점을 오시에 쳤다는 거죠. 월장이 미인데 손님이 미시에 찾아와서 미시에 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장하고 그 정단 시간이 똑같으니까 이 천지반도가 이렇게 희한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가인데, 보험가는 여기 한자를 보면 엎드려서 신음하는 가예요. 그러니까 천지반대의 기운이 모두 같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기다리다가 엎드려 신음하게 되겠죠.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그 자금을 요청했어요. 뭐 돈을 빌리려고 이제 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빌리든 개인한테 빌리든 빌려준다고 했는데 돈이 안 나와. 거기에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뭐 속타게 기다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엎드려 신음하는 상이다. 주식에 투자하려고 점을 찾는데 보금가가 나왔다. 그럼 주가가 오르지 않고 계속 그 행보하는 걸 말하겠죠. 제가 그 2월 달에 누구 부탁으로 그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점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보험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이 연초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하락했지만 또 삼성전자의 어떤 저력을 보면 금방 올라갈 텐데 왜 보험가가 나왔을까?
특히 동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험가는 천지반대로 보면 천지반의 기운이 똑같기 때문에 엎드려 신음하는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천간에 어떤 정마, 정마가 있거나 동신, 동신은 진수를 말합니다. 동신, 진술이 있거나 그 다음에 매월마다 달라지는 그 역마성 천마가 있죠. 매달마다 달라지는 거 천마. 그 다음에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지가 삼화범 인호술이니까 여기서 신이 역마가 되죠. 인호술의 역마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마, 동신, 천마, 역마가 있으면 보험가에서도 움직여요. 때가 되면 서서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보이면 이게 오래 가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몇 달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주주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급가가 나오면 엎드려 신음하는 상이다. 그래서 일이 빨리 진척이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먹어야 되겠죠. 차분하게 먹고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에 대비해서 좀 정신 수양을 많이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 소유주가 그 건물을 안 내놔요.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쓰지도 않으면서. 근데 결국 그 건물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거를 그 1년 이상 그 공실로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임차하려고 생각한 그 투자자는 이해를 못 하겠죠. 아니 돈 주고 임차를 하겠다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가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보험가가 좋은 게 있어요. 보험가는 이 삼전이 이렇게 형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삼전이. 지금 인사신 삼형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제구설이다. 그런 경우에는 초중 발전이 형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형벌을 받을 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직정단이나 뭐 승진, 뭐 시험정단이다 하면 이 형은 어떤 권력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단하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그 보험가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그럼 보험가는 처전을 어떻게 발령시키느냐 제가 그걸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가는 천지반도의 기운이 이렇게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인인, 축축, 양이라고 음이라고 이 발령시키는 게 다릅니다. 근데 보험가에서도 상하에 극이 있으면 그걸 처전으로 삼아요. 그럼 상하의 극이 어디서 나올까요? 보급가가 천지반의 기운이 다 똑같은데 상하의 극이 나온다. 그거는 일간의 개수일 때 나오겠죠? 일간이 개수. 개수면 기궁이 축이잖아요. 그리고 일간 상신도 축이면 일간 상신 축하고 기궁하고 똑같으니까 천지반대에서 똑같이 나오지만 여기 개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극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극적이 있으면 이 경우에는 이 극적을 보고 처전으로 삼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극이 있으면 그 극을 하거나 극을 받는 이런 걸 처전으로 삼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천지반도의 기운이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신하고 경하고 이렇게 똑같이 금으로 똑같잖아요. 똑같은 신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극이 없으면 양일에는 일간상신, 이 신이 일간상신이죠. 일간상신을 그냥 초전으로 삼는다. 간단하죠. 그리고 음일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음일에는 그냥 일지상신을 발용하여 초전으로 삼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신이다. 그러면 일지상신 5를 초전으로 발령시킨다. 그리고 이제 일간상신이나 일지상신을 초전으로 발령시킨 다음에 중전과 말전은 초전의 사명을 순서대로 취하면 돼요.
사명을 그냥 중전 말전에 이렇게 취해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만약에 여기에 축이 왔다. 그러면 여기는 사명이니까 축술 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처전이 진이나 오나 유나 해가 오면 사명이 안 되죠. 이거는 사명이 아니고 자영이잖아요.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자영이죠. 그러면 자영이 올 경우에는 일간상신이 초전으로 발령되어 있으면 일지상신을 중전으로 삼아요. 그리고 일지상신에서 발령됐으면 일간상신을 중전으로 삼습니다. 그거는 또 다시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금가에서 이제 발령을 시키는 방법은 초전이 이렇게 양일이면 일간상신에서 이렇게 발령을 한다. 음일이면 일지상신에서 올라가서 오를 발령을 한다. 뭐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보금가의 뜻은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금가가 나오면 그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정중동이라고 하죠. 정중동. 고요한 가운데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정중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중동의 형상으로 일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중동의 형상이니까 뭐 스스로 그 자연격처럼 자연격에 일간 양이면 스스로 자신만만하다가 이 삼전에서 형을 만나면 큰 코 다치는 수가 생기겠죠. 뭐 간제구설이나 뭐 소송점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신만만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일간이 음이면 그 자신격 좀 불리한 환경에서 뭔가 뭐 주변 환경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엎드려 신음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사가삼전의 기lum을 잘 판단해서 어떤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음인 경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 보험가에서도 이렇게 개수인 경우에는 축에서 이렇게 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이렇게 극할 때는 이 극하는 것을 그냥 발육시키면 돼요. 그죠? 보험가에서도 극적이 있으면 그걸 발용하면 된다. 상극가 있으니까. 상극화가 없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지상신을 발용시켜준다. 여기서는 그 두정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두정격은 어떤 추진하는 일이 중간에 가로막힌 형상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면 삼자는 상황에 따라서 성취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정격은 여기 보면 이게 진, 해, 사 이게 사명이 아니죠? 지금 보험가는 사명이 처전에 있는데 여기는 사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보면은 일과에서 하적상이 있죠? 그래서 진이 처전으로 발령이 됐어요. 근데 진은 사명을 이루지 않고 자영을 이루기 때문에 일간상신에서 자영으로 이렇게 발령을 하면 일지상신이 중정이 됩니다. 일지상신이 이렇게. 근데 일지상신도 사명이 아니고 여기서 또 해도 자영이죠. 그랬을 때는 중전까지 자영이 나오면 말전은 중전하고 이렇게 충이 되는 글자 사에 충이 되죠. 그래서 사를 말전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한 그 보건과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전이 그 사명이 되는 글자가 안 나오면 뭐 축술 및 사명이나 인사신이 안 나오면 그리고 일간상신에서 발령이 됐으면 일지상신을 중전으로 삼고 일지상신도 사명이 안 나오고 그 자영이 나오면 말전은 충하는 글자로 삼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축이 나왔다면 여기는 당연히 축술 및 사명으로 가야 되니까 축 다음에 술이 나오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정격이 나오면
이 목적사를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반응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반응가는 여기 한자의 뜻을 보면 뭔가 이 계속해서 신음하는 상이죠. 반복해서 신음하는 상이다. 그리고 여기 한자로 보면 의지할 데가 없다. 무의격.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 반응가는 이거는 일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안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이에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확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했다 나빠졌다 좋아했다 나빠졌다 반복해가지고 사람이 찐을 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가도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가는 놀랄 일이 거듭 생기는 상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 동요와 불안이 반복된다. 그래서 움직이면 불안한 일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응가일 때도 이 보험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이 정신 수양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답답하다고 해서 막 움직이면 안 되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응가라고 해서 다 불리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정단 사항에 따라 달라요. 그럼 반응가는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반응가는 이 천지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천간의 기운하고 지지의 기운이 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장하고 손님이 찾아온 시간하고 충하는 거죠. 이 해월장을 쓰는데 손님이 사시에 찾아왔다. 그러면 이렇게 천지반도가 위아래로 충을 하잖아요. 천지반도가 충을 하면 사가삼전이 모두 충을 하겠죠. 그래서 사가삼전의 모든 오행의 기운이 다 충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금방 생각해야 될 게 천지반도가 다 충하고 사가삼전이 다 충한다고 하면 좋은 오행도 충을 받으니까 다 깨지게 되고 나쁜 오행도 깨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좋은 일을 점치면 좋은 오행이 다 깨지니까 일이 안 되겠죠. 사업하면 잘 되겠는가 했는데 사업하면 잘 되겠는가 점쳤는데 반응가가 나오면 거기에서 재물을 뜻하는 그 재성이 처제요 또는 청령이나 육합 재물을 뜻하는 기운들이 전부 위아래로 충이 되니까 다 깨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점치면 목적사를 점치면 일이 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갑상선 암 일기래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하러 왔는데 마침 반응가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질병정단에서 질병을 뜻하는 그 감기역, 귀살이 충을 받으니까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백호, 질병을 뜻하는 백호 이런 것도 다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질병을 뜻하는 유신이 다 깨지니까 그건 치료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응가가 나왔을 때는 정단한 사항이 뭐 간제구설, 시비송사, 질병정단, 뭔가 불리한 정단이면 그런 불리한 오행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고 뭔가 희망차게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이 반응가가 나오면 아직은 때가 이르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김정단은 정단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답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응가는 위아래가 충을하니까 전부 충을하겠죠. 여기 보면 해수가 밑에를 충하고 여기는 해수가 위에를 충하고 이렇게 되죠. 여기도 밑에서 위를 충하고 여기는 위에서 아래 충하고 그럼 이렇게 충이 있으면 당연히 아래에서 위를 충하는 것을 발용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아래에서 위를 극하는 게 여기가 지금 아래에서 위를 극하고 여기서 아래를 극하니까 두 개죠. 4를 발용할 수도 있고 5를 발용할 수도 있겠죠. 둘 다 밑에서 위를 극하는 어떤 그 하적상의 상이니까. 근데 일간이 양일이니까 양인 5를 발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5가 이렇게 초전으로 발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전은 초전하고 충하는 거, 말전은 중전하고 충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충하는 걸 쭉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가의 특성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것만 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가는 모든 게 충분하기 때문에 동업사다 그러면
그 서로 협력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가는 기온이 모두 충돌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이다. 그렇지만 간제구설이나 시비송사에 또는 질병에서는 뭔가 이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금방 종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란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란격은 그 일반적으로 반응가는 위아래가 그 정반대의 오형이기 때문에 그 삼각하나 하적상을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충미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충미충을 하면 하적상이나 삼각하가 아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축토 일지를 보면 축토의 삼합은 사유축이죠. 사유축. 그러면 사유축의 역마는 뭐죠? 해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일지의 역마를 발용시킨다. 그러면 일지의 역마인 해수를 초전으로 발용해서 이렇게 초전으로 삼는데, 그러면 중전과 말전은 어떻게 하느냐? 중전은 당연히 초전하고 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응가는 초전하고 충하는 게 중전이 되고 중전하고 충하는 게 말전이 됐는데, 이 경우처럼 일지의 역마를 초전으로 발용시킨 경우에는 중전은 일지상신을 발용시키고 이 말전은 일간상신을 발용시킵니다. 여기 일지의 역마를 초전으로 발용했기 때문에 중전은 일간상신이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중전은 일지상신이 되고 말전은 일간상신이 된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어떤 일이든지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게 이롭다. 어떤 일을 추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사를 도모하면 반드시 손해가 생긴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혼장단이다. 그러면 이혼장단이면 이혼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남자가 점을 쳤으면 처제요. 재성인 처가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없어지는 상이니까 당연히 처하고 헤어지겠죠. 여자가 장단하면 남편에게 이혼이 강기호가 다 깨지니까 이혼은 가능하겠죠. 이거는 뭐 합사가 아니니까 한번 깨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은 가능하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이거는 마음이 또 금방만 바뀌어요. 뭔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 이렇게 오랜만에 참석하고 싶어서 가면 또 금방 싫어져요. 그 모임이. 그래서 다음에는 안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그냥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항상 그 차분하게 생각해서 좀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바쁜데 목적하는 바는 이루기 어렵다. 그러나 간제구설이나 시비송사, 질병 등이 걱정돼서 친 점이라면 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단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점사는 의지할 곳이 없다. 그 상하가 다 충하니까 어디 의지할 데는 없죠. 그래서 이 반응가가 나오면 이게 꽤 오래 갑니다. 이 애매한 상황, 이 좀 약간 이 불리한 상황에서 좋아지려고 하다가 좋아지지 않고 또 그렇다고 확 나빠지지도 않고 근데 약간 내가 예전보다는 못한 상황, 예전보다 좋은 상황에서 반응가처럼 뭐 변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뭔가 답답한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점을 쳤는데 반응가가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약간 뭔가 지금 답답한데 반응가가 나와가지고 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